이슈 캘린더 짚어보겠습니다. 중요한 이슈라기보다는 우리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이슈들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요. 그중에 하나 딱 집어서 자세한 분석 함께 해드립니다.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김형민 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앞서서 큰 글로벌 지표나 이런 것들은 짚어봤는데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캘린더에는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. 먼저 공개해 주십시오. 예, 이번 주 주요 일정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 3월 25일 오늘 그 서울 교통카드 사업 개선 대책이 서울시에서 발표될 예정이고요. 그리고 3월 27일에는 줄기세포 국제 컨퍼런스가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 10조 원 규모 추경 예산 발표가 또 빠르면 28일 나올 예정인데요. 예. 오늘 뭐 건설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골자로 해서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3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이 2013 서울 모터쇼가 일산 킨덱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. 4월 7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3월 29일에는 국회 로봇 부품 산업정책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같은 날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 포럼이 산업통상자원부 주재하에 열릴 예정입니다. 여러 가지 또 정말 주식시장에 이슈가 될 화두가 될 만한 여러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요. 자, 그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 주셨었죠. 지난주에는 이슈 캘린더 맨 밑에 하단에 있던 이벤트가 지금 중간쯤 올라왔는데 일산 킨텍스에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리는 2013 서울 모터쇼에 관한 이슈 보다 좀 자세하게 추가 설명도 해주신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. 네.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라고 할 수 있겠죠. 2013 서울 모터쇼가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열리게 되는데 일단 주제가 그렇습니다. 자연을 품다, 인간을 담다 이 네. 내용인데요. 1995년도에 이제 개최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13개국에서 331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전시장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이전 행사보다 2배 정도 되는데요. 축구장 그 15개 크기 면적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업계에서는 120만 명 이상의 관람객 그리고 15,000명 정도의 그 해외 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조 원 수준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네. 나름대로 관련 업계에는 또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월드 프리미엄 모델 업종을 포함해서 지금 신차는 42종 정도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. 자동차의 뭐 향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컨셉카 같은 경우는 15종 그리고 이 친환경 자동차, 뭐 자연을 품다라는 주제와 네. 걸맞게 이 친환경 자동차도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수소연료 전지차라든지 이런 관련 이 차종이 34종이 소개될 예정인데요. 직접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예. 현대차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현대차가 최근에 이 양산을 시작한 그 수소연료 전지차와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예. 그래서 투싼 IX 수소연료 연료전지 차 버전이 되겠는데 이 그 현대차가 하이브리드카 또 이 수소연료 전지차 이런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자동차를 전시할 예정이어서 예. 이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한국 GM, 르노, 삼성 같은 경우도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국내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 기술 발전 상황 그리고 국내 시장 개발 가능성 등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네. 수소연료 전지차 하면 또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예, 현대차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양산한 수소연료 전지차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. 전지차면 전기차하고 또 다른 거예요, 그죠? 예.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차라고 하면은 이 연료 자체가 수소입니다. 그래서 네. 수소연료를 발전시켜서 주행을 하게 되고요.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물을 정기적 분해를 통해서 이 전기를 발생시킵니다. 네. 그래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는데요. 설명하자면 이것만 해도 뭐 한참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.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개발 착수 15년 만에 독자 기술 그 개발을 통해서 지난 2월 26일 날 그 울산 전용 생산 공장에서 출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세계 최초 양산 기념식도 가진 바가 있고요. 이렇게 현대차가 양산한 이 차량이 한 번 충전하면 594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세계 최고 수준의 연비입니다. 다만 뭐냐면 대당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. 가격이. 그쵸. 예. 그리고 충전소도 필요한데 이 인프라가 아직은 좀 미비하기 때문에 네. 이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저변 확대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건 시속은 잘 나와요?
네? 시속은 잘 나와요. 속도 면에서도 뭐 일반 가솔린 차량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주 100% 퍼포먼스를 따라간다고 보시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예,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확산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네. 좀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좀 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인프라적인 측면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잠깐 그 준비한 도표가 있는데요. 예. 이 파이크 리서치라는 그 기관의 발표를 인용을 하면은 이 전 세계 수소연료 자동차의 그 시장이 2015년부터 급성장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. 2020년에 누적 판매량 12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 모터쇼를 전후로 해서 이 수소 연료 전지차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한 번쯤 뭐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. 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린 부분인데 아직은 뭐 대부분 관련주들의 그 스몰캡입니다. 예. 그래서 중소형주고 시가총액이 1,000억 원 미만이더라고요. 그래서 당장 어떤 매출의 펀더멘털 기여도가 크지는 않다. 단순 어떤 기대감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같은데 우선 오늘은 좀 대표성을 띈 업체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수소연료 전지차에 관한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네요. 일단 하이브리드, 그러니까 두 개 엔진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하고는 다른 거예요. 그죠? 이 연료로 가는 거고, 전기차의 전 단점이 여러 가지 중에 사실은 그 속도 좀 낮은 거 걱정이 됐었는데, 가격 높은 거 외에는 수소연료 전지차는 좀 향후 시장에는 좀 가능성이 좀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가실 거예요, 킨텍스에? 네, 가봐야 같이 가실래요? 네, 갈 저 계획입니다. 가보고 싶은데요. 같이 가시죠.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현대차가 오늘 또 특징 종목으로 깊이 있게 봐주신다고요. 예. 뭐 관련주들 제가 뭐 언급을 간단하게 해드린다면 네. 뭐 대형 주 중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중소형주들 아까 뭐 스몰캡 말씀드렸는데 뉴인텍이나 우리산업, 뭐 EM코리아, 필코전자 이런 종목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차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앞서서 그 그림만 보셨을 겁니다, 그죠?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이번 서울모터쇼에서 현대자동차가 마련을 했습니다. 그래서 독립부스로는 국내 모터쇼 사상 최대 5,300 제곱미터의 전시장이라고 하는데 네. 38대 모델을 전시할 예정인데요. 이 중에 한 대가 바로 이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아무래도 이 이슈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또 주요 이런 그 친환경 자동차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현대차의 지금 현재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 측면을 좀 분석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. 아시겠지만 최근 현대차 주가가 좀 꾸준히 조정을 좀 받아왔습니다. 현대 네. 기아차 그룹주의 조정이 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. 최근 그 뭐 엔달러 환율이라든지 원달러 환율 측면에서 부담감이 없지 않았던 게 좀 사실이고요. 세계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감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최근 그 중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46.4% 증가한 17만 7,216대를 그 1월, 2월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 13.9% 증가한 77만 9,351대 전체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예. 해외 매출에서 중국 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. 브라질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12%가 급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12월에 중국 3공장에서 산타페 생산에 들어갔고요. 그리고 9월에는 브라질 공장 가동 이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유럽 시장에서도 2월 판매량이 1% 증가했습니다. 뭐 예. 이 증가한 수치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동안 유럽 자동차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시간 없는데 하나만요. 네. 지금 모터쇼랑 연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. 지금 네. 현대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모터쇼와 연관해서 조금 상승 모멘텀이 된다라는 결론이신 거예요? 일단 뭐 기대감 측면에서는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. 네. 예. 그런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다. 네. 네.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. 이슈 캘린더와 함께한 분은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 김형민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같이 가요.